원래 31번이라고 작년 9월에. 문제풀이 관점으로 볼게. 일단 자, but 하게 되면 역접이고 얘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누군지 나오겠지. 걔는 하여간 빈칸 이게 중요하잖아. 부정이 꼭 표시를 해줘야 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걔의 작품이 빈칸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야. 빈칸 추론할 때 학교 시험도 그렇고 있는 걸 빼기도 하고 없는 걸 넣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부정이 있는 거를 빼는 경우는 있지만 반대 이제 접두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원문이 예를 들어서 뭐 unable이었다고 칠게. 학교 시험 범위에. 그럼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낫을 살짝 숨겨놓고 뭐 수식어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able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눈으로 많이 본 모양은 이건데 이거 틀렸구나가 아니지. 이게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라고. 요런 거 항상 조심해 줘야 돼. 근데 보통은 그냥 긍정인 걸 부정으로 바꾸진 않아. 즉 원래 원문 자체가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반드시 전을 쓰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니까 좀 신경 써야 돼. 그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그러면 얘는 그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이유가 그의 이제 월크 작품이 빈칸이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주제문 주고 하나 더 나온 걸 한번 읽어는 보고 뭐 여기서 그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네. 뭐 작곡가인 것 같지. 걔가 썼던 것은 작곡이지. 들렸다. 딱 뭐처럼 들렸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작곡하고 있던 것처럼 들렸다. 보충 설명인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단서를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야? 그 작품이 어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낫이 있으니까 뭔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슷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가지고 답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가면 되잖아. 다르다 어디 있어? 심플, 간단하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오리지널은 독창적인이라는 게 저게 구별되는 거야? 다른 거야? 3번은 반대선지지. 3번이 매력적인 거야. 왜냐면 익숙한 거거든 이게. 그럼 여기다 낫이 있으니까 익숙을 이렇게 하면 익숙하지 않다는 건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다르지 않고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틀릴 수 있는 항상 반대선지가 들어가는 3번이 그거고, 컨벤셔널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 컨벤셔널은 기존의 종래라는 뜻이니까 원래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익숙한 거. 3번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3번에서 3번 답이 아닌가 했어도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지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5번은 이해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까 우리가 저 밑에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르다에 해당하는 거를 고를 수는 있는데 내가 실전상을 좀 쫄려. 위를 좀 더 보면 되지 뭐. 그치? 근데 그거 보려고 확인하는 순간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는 좀 경험치가 쌓여야 돼. 내가 스스로 이 풀이 방식에 확신을 좀 가져야 되니까. 뭐 일단 읽어는 볼게. 너가 반복적으로 들어. 이 위대한 작곡가 일부 얘네들이 그때 당시 당대에는 오해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위대한 애들은 항상 자기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not everyone 부분 부정이라는 거잖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일부 그런 애도 있었다는 거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 이 안에도 일부 있었다는 거야. 그 곡을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같은 애들. 하여간 뭐 공통적은 쟤네들이 이해가 잘 안 된 상태고 그때 당시 당대에. 이유는 오케이 이유가 나오고 아까도 그 이유가 있었으니까 똑같은 거지. 이런 초기의 수용 또는 인정의 부족,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 같은 거구나 라고 여기서 끝낼 수 있어. 그 unfamiliarity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작가의 조건은 익숙하지 않음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익숙함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익숙함이라는 거는 여기 낫이 있으니까 또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익숙하지 않음이 돼야 되지. 이거 좀 복잡해. 그래서 똑같이 오리지널이 되긴 한 거지. unfamiliar 그대로 들어와야 돼. 이게 지금은 그냥 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되게 헷갈려 순간. 이해되니? 그거 얘기하는 걸로.
어디 갔다 왔어? 범서야? 어디? 안녕. 뭐 어디 갔다 왔지? 군대 시판 아니에요? 알았어. 아, 그래, 뭐,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음악적인 형태, 아이디어, 뭐, 그거 안에 포함된 음악 안에, 얘네들이 완전 새로웠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완전 새로움. 이게 위대한 작곡가의 조건인 거지. 그리고, 그러나 이게 정확히 one of the things, 것들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걔네를 되게 위대하게. 그래서 효과적인 작곡가들은 가지고 있어. 걔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소재로 나눠볼 때는 여기까지에서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뭐 영화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나오는 작곡가가 있는데, 얘는 거기서 안 위대한 작곡가로 묘사가 된대. 그 이제 뭐 모차르트 같은 데에서 뭐 그늘이 지워지는, 그러니까 무색해져서 가려진, 오버섀도우가 이제 그늘지게 하는 거니까 완전히 가려졌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얘는 나쁜 작곡가는 아니고 다만 되게 좋은 작곡가인데 얘가 인정을 받지 못해. 대단한 위대한 작곡가라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독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간 걸로. 이해됐니? 뭐 이런 느낌이야. 주제문이지 결국은 중간에 나오고. 그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이네. 자, however 옆접 있었어. 그럼 바뀌었네. 그 criticism, 비난이 또한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대. 데디아라고 하는. 그럼 이게 올소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크리티시즘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걔가 뭔가를 놓친 게 또 놓치는 거고, 뭐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그럼 앞에는 전혀 무관한 얘기니까 빈칸의 근거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지? ordinary celebrity phenomenon 현상이라는 게 빈칸하다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거를. 하여간 이것도 부정의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셀러브리티가 우리가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을 얘기하잖아. 여기서 이제 그 뜻으로는 안 쓰였는데,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해볼게. 하여간 평범한 연예인이라고 치자고. 평범한 유명인이지. 평범한 유명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 현상은 빼자. 얘가 빈칸하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뭐 저 비난 자체, 비판 자체는 저걸 뭐 잘 못 알아차린다 이런 느낌인 거네. 평범한 유명인이 뭐냐? 이렇게 가볼게. 자, 엘리트 셀러브리티래. 그러면 여기에 요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엘리트하고 오디네리는 반대말이야. 이건 평범하고 이건 특권층을 얘기하는 거거든. 뭐 또 상류계층이나 엘리트잖아, 엘리트. 얘네들의 이 유명인이라고 치자고. 얘네들은 상대 개념이야. 상징화된다. 스타라는 비유에 의해서. 그치, 우리가 아는 이제 스타, 아이돌 스타 이런 거지. 근데 이것도 단어 표현을 알아야 돼. characterized by는 특징이 있다. 이 뒤에 나온, 원래 이제 be characterized by 하면 주어의 특징이 목적어에 있다라고 해석되거든. 하여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미스테리한 특징이 있고, hierarchical distance, 위계적인 거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관련이 있대. naturalize,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연스러운 특징들, 뭐 탤런트, 재능이나 클래스, 계층, 계급 같은 거. 여러 가지 열거가 됐으니까 종합을 좀 해보면 우리가 요 내용 자체에 엘리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뭔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얘는 스타야. 우리가 또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너네가 아이돌 스타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아이돌 누구 좋아하니? 걔를 비교를 해봐. 내가 아는 아이돌은 장원영. 걔 하도 유명하니까 이름. 걔는 뭔가 타고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거리감이 있지 않냐? 친구라니? 장원영이? 그렇진 않잖아. 걔는 거리감이 많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거리감이 있는 거야. 일단 알겠다. 저거하고 뭔 상관 있지? 이렇게 된 거야. 반대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 여기 오디네리. 또 나왔잖아. 그지? 요거네, 오디네리. 요거지, 요거. 그럼 주인공 여기니까 여기서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ordinary celebrity, 평범한 유명인이라고 치자고. 얘네들은 주목을 끌어요. attract.
attention. 뭘 통해서? regular and frequent interaction이요. 이 정규적이고 그리고 빈번한 상호작용. 누구하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 이게 큰 차이지.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거리감이 있는데 얘는 친근하네. 그지? 거리감이 없어. 지금 이런 상태잖아. 왜냐면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에서 요거 근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지금. 그 다음에 이런 평범한 명성을 성취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오딘의 페임. 뭐로써?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로서. 요즘 되면 좀 더 확실해지긴 하지. 이 소셜미디어의 유명인으로서 평범한 명성을 얻는다는 게 뭐 유명한 게임 유튜버, 뭐 먹방 유튜버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연예인이 아닌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it's like 여기 또 비유를 하는 거지. 무엇과 같냐면 게임 잘하는 것과 똑같대.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우리도 범접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게임만 잘하면 유튜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동질감이나 친밀함이 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는 이제 뭐 굳이 더 안 보더라도 일단 뭔지는 대충 알겠어잖아. 그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끌어다가 쓰면은 평범한 유명이라는 현상 자체는 뭐냐? 여기서 한 거는 뭔가 일반 대중들과 뭐 관련? 뭔가 접점이 있고, 그지? 뭐 접점이 있고, 그리고 뭐 친근하고 뭐 이런 느낌 정도밖에 여기서 끌어낸 게 없단 말이야. 저걸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무슨 상황인 거지?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뭐 항상. 자, 그런 점을 놓치고 있대. 그럼 지금 주어가 뭐였어? 평범한 유명인이요? 그 현상은 이 엘리트 유명인의 그 현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혀 아니지. 저게 저쪽 옮기는 건 아니잖아. 그냥 쟤네들은 차이가 있었잖아. 확실하게. 얘랑 다른 거고. 우리가 이제 친근하다. 범접할 수 있다. 그 정도였었어. 우리가 얻은 거는. 2번은 평범한 유명인이라는 현상은 사라진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는 오직 재능과 계층에 집중하는 거가 엘리트에만 해당하는 얘기였었지. 그 다음 4번은 reconstruct, meaning of fame.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모르겠어. 그 다음에 5번은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속어법. 무조건 다 속어법인데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속어인데 4번은 속어를 확실하게 못했잖아. 잘 모르겠다고 좀 더 강한 거 아니야? 답이 그래서 4번인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할 때처럼 위에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 while 들어왔어. 역접이니까 땡큐일 수 있어. 그지? 소셜미디어의 어텐션 주목이라는 거는 뭐 잠재적으로 도구가 될 수 있대. 성취를 하는 거야. 목적을. 뭐? 엘리트, 명성. 여기서 셀러브리티는 유명인이 아니라 페임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엘리트 명성이라는 게 결국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게임 유튜버가 됐던 먹방 유튜버가 됐던 그걸 가지고 내가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는 거는 나중에 연예인이 되겠다. 그거로 되게 많이 TV에서 봤던 게 여행 유튜버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이 결국은 메인으로 방송인으로 진출했잖아. 걔네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평범한 명성을 소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역접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건 얘랑 다른 거야. 앞에 나오는 콘텐츠 제작자는 진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데 그런 반면에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평범한 명성을 원하는 거예요.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는 연예인이고 얘는 평범한 거고 뭐로써?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주제는 나오긴 한 거야. 평범한 명성을 원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구나.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지만 그 다음에 이런 건 항상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라고. 헷갈리니까. 이게 원래대로면 현실 리얼리티 TV 스타하고 다르지 않게잖아. 다르지 않다는 게 도대체 뭐야?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 아니라 또 not uncommon이라는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안 흔한 게 아니다는 건 되게 흔하다는 거라 보통 이제 이런 거 우리 얘기할 때는 요 부분을 되게라고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면 돼. 안 흔한 게 아닌 거, 그럼 흔한 거고, 다르지 않은 건 되게 비슷한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TV에 나오는 진짜 이제 연예인이긴 할 텐데, 리얼리티 TV 쇼니까 걔네하고 유사하게 소셜미디어의 유명인들은 종종 비난을 받는데, 그럼 얘랑 좀 같은 거거든? 얘는 연예인 스타지만 얘랑 좀 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비난을 받는 중인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냐면, 여기 이유야.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 뭐하고 관련된? 기존에 이제 진짜 연예인, 전통적인 엘리트 유명인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은 TV에 나오는 스타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냥 원래 연예인이 아닌데 뭐 나운산 같은 데 보면 아나운서인데 나와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뭐 이렇게 연예인 길을 걷게 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거기 연예인만 나오진 않잖아.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모르겠지만 연출이 있어야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 직업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연예인 길을 걷기도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연예인과 같은 능력 같은 거, 타고난 재능이 있진 않잖아. 그러면 저런 애가 TV 왜 나온 거야?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지금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뭐 연기나 노래 능력 같은 이런 게 없어. 근데 이제 나와서 계속 TV 나오고 있으니까 비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애들도 얘네가 무슨 연예인 같은 능력은 없을 수 있잖아. 그지? 게임 잘하는 게 연예인의 능력은 아닌 거니까 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 비난 첫 번째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비난은 강조하는데, 팩트 사실을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실질적인 장벽에 직면한다라는 걸. 어떤 장벽이냐면 크로스오버는 건너서 넘어가는 거야. 가로지른 거고 위로니까. 이런 엘리트 명성의 스피언 영역으로 넘어가는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엘리트 유명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없으니까 너는 엘리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비난 자체가 놓치는 점은 뭐냐면은 이 평범한 명성이라는 현상이라는 게 새로운 현상인 거지 기존엔 없었던. 즉 얘는 명성이라는 의미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야. 재구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TV로만 접하던 거를 얘네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개념이 나온 걸로.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엘리트 명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리 얘네들은 평범한 애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점수 쌓으면은 뭔가 주목을 받으니까 연예인이 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로. 그래서 이게 그 명성이라고 하는 거의 재구성이라는 게 이게 주제이긴 하단 말이죠. 이해되니? 뭐 문제풀이 자체는 뭐 내용 개략적인 건 일단 그래. 그 다음에 3번인데, 너는 그거 네 책이 아니야. 너 동방이잖아. 그치? 이거. 그 범사, 너 갈 때 내가 저기 책 줄게. 그 단어 외우는 거 있거든? 가져가야 돼? 단어 시험 다음 주부터 보게.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대조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도 결국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따라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출제 원리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글 순서 맞추는 거. 글 순서나 삽입 있잖아.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그 선후관계 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써먹는 게 연결사잖아. 그 연결사가 중요하다. 기능이 그거였었고, 얘를 좀 더 세분하면은 일단 적어도 순접 역접으로 좀 나누기는 해야 돼. 그래서 역접이 땡표라고 하는 거는, 역접은 진짜 역접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조도 있단 말이야. 얘는 진짜 땡큐야. 왜냐면 얘가 논리의 방향이 확실하게 바뀔 거거든. 긍정이 나왔으면 뒤가 부정이 나올 거고, 부정이 나왔으면 긍정이 바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순접은 조금 애매함이 있어. 종류도 많고. 역접은 되게 몇 개 없단 말이야. 그 땡큐, 완전 땡큐. 근데 순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예시 연결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게다가라는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원의 연결사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여기다 이제 유사한 예, 유래 추가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moreover 같은 거라면 이걸 likewise 얘기하는 거, in other words고, for example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논리 방향은 바뀌지 않아. 공통점은 그거긴 해. 논리 방향이 바뀌면 안 돼. 긍정, 긍정, 부정, 부정 가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얘네들 기능의 차이가 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시가 나왔으면 그 앞에 포괄적인 진술, 딸기가 나왔으면 과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첨가 부연 나왔으면은 첨가 부연 다음에 딸기가 나왔으면 앞에 사과나 뭐 이런 게 다른 과일이 있었어야 될 거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로. 그다음에 환원은 같은 말 2번 하기잖아. 그래서 이 순접계통에서 조금 애매한 게 인과관계란 말이야. 대열폴 같은 거. 이것도 확인을 해보자면은 둘 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벌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것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써먹긴 하더라도 잘 확신을 좀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해. 벌점 받았다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원인을 찾아보는 거야. 원인 결과니까. 원인이 첫 번째는 늦잠 잤다. 늦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각했다. 사실 뭐 두 개가 얼핏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요거를 반대로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왜? 라는 말 써주면 지각했으니까가 되죠. 늦잠을 잤다고 해서 반드시 벌점을 늦잠 잤으니까 벌점 이건 아니잖아. 그치? 늦잠은 잘 수도 있잖아. 늦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이제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인과관계는 이 순접 중에서 여기서 빼놓은 이유는 약간 활용하기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연결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이제 문법적인 근거지.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쓰는 거 아니야. 두 가지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고 특히 이 두 가지 중에서 얘를 먼저 맞춘 다음에 물론 이제 역으로 이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어떤 확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까지 맞구나. 내용이 저게 맞는데 문법까지 맞구나라고 해서 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사후 확인용이라고. 정한 다음에 이것도 맞구나라고 해야지. 보통 이제 오답을 출제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만 맞춘 거야. 이건 안 맞는데. 그래서 오답을 유도하는 거가 문법만 쓰는 거거든. 그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정관사라는 뭐 더 같은 거 있잖아. 어북 나오면 더북 그거잖아. 그런데 이 더라고 하는 애는 상대적으로 좀 반드시 이게 뭐 어북이 나온 다음에 더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게 전체 긴 것을 일부 잘라다가 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더가 나올 수도 있어. 얘는 그냥 상황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더만 가지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대명사 있잖아. 대명사. 그지? 대명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it 같은 건 좀 애매하다고. 왜냐면 it은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앞에 앞문장 전체도 it이고 뭐 투부정사 어구도 it이고 다 it이거든. 이것도 물론 내용 맞춘 다음에 확인을 하겠지만 요것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무리됐어. 그 다음에 he나 she가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한데 얘도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앞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the person이라고 주고 난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she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남녀 성별은 맞춰주긴 하지만 가끔 애매할 수도 있어. 특히 요즘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성을 표시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식이었다고 he or she인데 요즘은 이거 그냥 대의로 받아버린단 말이야. 이거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야? 많이 쓰이는 이것도.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하여간 그래도 요거보다는 얘가 좀 더 활용도는 높다. 근데 또 반드시 또 찾아야 될 활용도도 본 건 데이지, 데이나 댐. 이건 또 반드시 좀 찾아줘야 돼. 물론 이걸 찾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활용도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에 그 지시사라는 게 있지. 지시사. 우리말로 할 때. this나 that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this나 that 다음에 this book, that book인데 여기 뭐가 나와야 되면은 구체적인 명사가 나와야 돼. 뭐 요게 의미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this idea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 물론 뭐 이것도 맞추면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다 필자 생각, 다 필자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할 수가 있어. 근데 this book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book은 나왔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search야, search. sear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디스북이 있어. 그럼 앞에 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서치만큼은 저 앞에 나온 저 명사가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직접 문장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명사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 똑같은 명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얘는 붙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 거지.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로 일단 활용을 하는데 얘네들 동시에 활용하는 거 되게 사후 확인용으로. 근데 이것까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좀 애매합니다 할 때 쓰는 게 연역적 전개 방식을 활용한 동일한 글이 있을 때 포괄적인 문장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장이 나중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시문 다음에 요거인데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일반 진술이고 얘는 예시잖아. 이거 먼저란 얘기지. 영어가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걸로 대부분 되는데 요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소재 연결이라고 또 하는 게 나와야 된다. 소재 연결의 개념은 뭐였어? 이런 특히 이제 순서 같은 데에서 여기는 그래도 땡큐가 되는 게 뭐 이런 게 들어있잖아. 이런 거 전혀 없이 세 개 다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소재를 연결해 줘야 돼. 그래서 원래 원 글은 뭐 이렇게 A라는 거 나오고 그 보충 설명 나오고 B라는 거 나오고 보충 설명 나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 뭐 딸기, 논산 딸기, 사과, 예산 사과 이런 느낌인데 출제는 어떻게 묶어서 출제한다? 이렇게 출제를 묶어서 출제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제시문 준다면 이거 세 개를 섞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근거는 전혀 없어. 연결사 같은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소재 연결한 게 딸기끼리 찾아야지 뭐 사과끼리 찾아야지 요걸 얘기하는 게 소재 연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고난도에서는 요걸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 두 문제 중에서 3학년 거 기준으로는 얘가 하나씩 꼭 나오고 지금 6월달 평가한 것도 얘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좀 낮아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2020년 이후로 두 문제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이거였는데 겁나 어려워. 그래서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 유형이다. 이건 당장은 안 나온다요? 근데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유형이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필요한 건 활용을 할 거다 해서 일단 이제 기본 개념은 이거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출 때는 이거였었잖아. 이걸 보고 첫 문장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될 수 있냐 없냐는 첫 문장 보고 판단을 할 때 아니다라는 확실한 근거인 거 지우는 거 외에는 다 물음표라고. 될 수도 있다 모르겠다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거거든. 하나는 확실하게 아닌데 두 개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A가 확실하게 아니라고 지금 확실한 거 기준으로 그렇다면 A 앞에 B가 오는 거지 C 오는지 이걸 찾으면 돼. 역순으로 확실한 걸 먼저 가는 거야. 저게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고 아까 얘기했던 소재까지 쓰는 게 이거 셋 다 모르겠다고. 가장 쉬운 건 당연히 뭐겠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가능하다고 해서 선두를 잡을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하거든. B 다음에 A가 나올 거냐 C 나올 거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건 방식도 중요해. 이 문제 자체가 이 유형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문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기반으로 내용은 볼게. 문제는 풀었으니까 그치? 볼게 일단. 됐지? 여기 일단 요걸 뭐 안 지우고 일단 요걸 가지고 먼저 볼게. 자 너는 뭐 들어본 적이 있냐? 이것도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이번에 너 자신의 목소리 녹음한 거 듣고 깜짝 놀랐냐? 저게 내 목소리? 이런 거지. 너는 아마 생각했을 거다. 저게 정말 내 목소리 저런 식으로 들리는가? 라고 했을 때 소재는 뭔지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를 가보니까 두 개의 경로가 있다라고 했어.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열거잖아. 근데 두 개 나오면 열거 중에서도 거의 대조라고. 이거 대조가 된 거야.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perceive, 인지하는. 뭐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그럼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럼 물음표요?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목소리 듣고 놀라봤지? 우리가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경로는 두 개가 있어.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역적으로 바꿨다? 우리의 성대가 바이브레이트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 두 번째의 내부에 길이 있다야.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길이 있다는 거는 벗이 있으니까 앞에 첫 번째 길이 있었어야 되잖아. 여기는. 그지? 첫 번째 길. 그러면은 제시문은 길은 아니거든? 이런 건 지울 수 있죠. B는 선두가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하다는 거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 C로 갔어. 아마도 너의 액센트가
보다 두드러질 수도 있어. 녹음해서 네가 깨닫는 것보다 또는 목소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너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이것도 뭐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맞춘 거는 B가 안 된다는 걸 맞췄잖아. 그럼 A가 있고 C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길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문제풀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그러면 C를 먼저 보면은 여기 어딜 봐도 길이 안 나오거든. 그냥 뭐 설명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A에 보면은 B를 보니까 A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뭐해서 원디어더 같은 게 딱 나오잖아.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그래서 B 앞에는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C가 먼저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 아니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정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 조합이 왜 오답이냐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B 앞에 A는 좀 확실하게 잡았잖아. 그럼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뒤로는 왜 안 되냐면은 요 처음에 이게 A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두 가지 길 있다고 알려주고 끝났잖아. 자, 그런데 너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뭔가 달라 이상의 그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잖아. 그 이유가 길이 두 개가 있으니까가 되니까 뭐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인에 해당되긴 하는 걸로 원인을 두 가지를 준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보면 C가 선두였단 말이야. 다르게 들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흔한 경험이고 설명 그 원인이 되게 단순하다. 즉 원인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라.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외부, 그다음 내부를 타고 들어오는 거라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은 경로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외부적인 대부분의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거고 마치 파동처럼 이동을 하는 거야. 귀로부터 이 바깥쪽 귀, 중간 귀, 안쪽 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남의 목소리 듣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잖아. 내부의 길이라는 게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는 게 된대. 우리 뼈를 통해서 그리고 자극을 해요. 우리 내이라고 하지. 내부의 길을 직접 자극을 하고 그래서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된다. 이 길을 따라서. 그래서 내 목소리는 내가 느낄 때는 좀 더 저음이라고 느끼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되게 고음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왜 뭐라고 하더라? 이어폰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골진도 이어폰이라서 그렇게 따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얘는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풀이 관점에서는 역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시문에 이렇게 연결사가 이런 거 들어가면 땡큐이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요런 정도가 있으면 일단 요거를 보고서 이거 앞에 또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고 뒤에 이제 보다 보면 있겠지만 연결사가 없이 그냥 들어온 게 있거든. 그런 경우는 별 도움이 안 돼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지문을 먼저 본 다음에 지문에서 소재가 바뀌면서 끊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을 거야. 뭐 거기다 집어넣어서 역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 먼저 보는 맞아. 그럼 일단 homologous trait이라고 하는 게 뭐 한자 표현으로는 저게 상동형질, 뭐 상사형질,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생물학자들이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요게 A라는 개념이고 요게 B라는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homologous라는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 단어는 알아야 돼.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유사한이라는 뜻이다. analogous. analogy가 유사성이라는 뜻이 있잖아. BU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딱 보는 순간 뭐야? 얘 끝난 다음에 이거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초고야. 이거 끝난 다음에 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보통 대조라는 거는 A랑 B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A 얘기를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반면에 하고 B가 시작돼서 끝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반드시 뒤에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요지를 쓰고 싶다면. 근데 보통 이렇게 글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끝이거든. 요새는 그거 끝나면 돼.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거 나오면 되는 거고 다만 해석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봐야 되겠지. 자, 여기 보면 저 형질 특성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그 다음에 but 나왔어. 중요 정보는 보통 요 뒤에 나오니까 걔네들은
디센드, 원래 디센드 내려오다 하강하다거든? 물려받은 거야. 공통의 조상에서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어 일부 커먼 스트럭처,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 나타내는 걔네들이 동일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실전 상황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니네 그렇게 하잖아. 간단하게 메모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B라는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공통의 조상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일 기관이야. 일단 뭐 이거 말고도 써 있지만 일단 필요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썼어. 이런 거 정도는 쓰는 게 좋아. 헷갈리니까. 하여간 갔더니 오케이 두 가지 종류 나왔어. 유사성. 근데 이거 다른 거지 얘는? 얘는 뭐가 다른가 보자면 얘네들이 뭐 원수 형질인데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건 별 도움이 안 될 게 얘가 공통의 기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공통점 있으면 안 되잖아. 버티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arose 발생했다. 다른 가지에서 진화 트리에 evolutionary tree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계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화상이니까 다른 가지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조상이 다르다는 얘기야. 진화 계통상에서. 그리고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의미에서 are not the same organ 동일 기관이 아니다. 다른 기관이라고 하자. 그럼 확실하게 둘이 다른 거지? 조상이 같냐 다르냐? 동일 기관이냐 다른 기관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그래서 이제 새하고 벌 날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기능은 같아. 날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비슷해. 일부 방식에서. 왜냐면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되는 비행에 사용되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하여간 또 중요한 정보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걔네들이 진화해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럼 독립적이라는 건 관련이 없다는 거니까 요거 A 형질이 맞는 거지? 공통조상이 아닌 거야. 독립적으로 나온 거고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다야. 비행에서의 걔네 사용을 제외하고 공통점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상이 다른 거고 그리고 얘가 뭐 공통점이 없다. 비형 외에는 기관도 다르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음. 자,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왔다. 박쥐하고 박쥐는 날개인데 말 같은 경우는 다리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은 기능이 다르대. 뭐 기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거든.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어. 그런데 걔네들 모두 modification, 변형이래. 뭐에? 모든 포유동물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이라는 게 공통조상이 나왔네. 그렇지. 공통조상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얘가 아니잖아. 이건 조상이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3번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형태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예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예시가 연달아 나올 때는 보통 여기다가 뭘 써야 돼?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이 예시도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 하면 여기에 likewise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 게다가 뭐 moreover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예시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 또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그냥 일반 진수를 주고 바로 훅 예시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예시를 자꾸 연결해 나갈 때는 반드시 보통 대부분 이게 있단 말이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계속 비얘기잖아. 조상은 같지만 조상도 같고 기관도 같은데 얘네들이 기능이 다를 수도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박쥐가 포유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 내신에서는 되게 괜찮은 거야. 박쥐는 포유를 다르고 이 내용일치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박쥐의 날개하고 말의 앞다리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기능은 다르지만 얘네들이 기원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앞다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공유한데 non-functional trait, 비기능적인 형질을, 그러니까 기능은 달랐으니까 마치 뭐 같이
뼈의 수라든지 걔네들이 연결된 방식 같은 건 공유한다는 게 얘네들이 동일 기관인데 기능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뼈 수, 개수라든지 연결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이 사람 이제 결론을 하나 더 주는 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상동 상서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생물학자들은 뭘 한대 보통은 이 기관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구조를 살펴봐 동일 기관인지 아닌지 구분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형질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적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걸 본다는 얘기인가 보지 뭐. 하여간 요거는 반드시 내용 불일치로 그지? 매우 좋은 질문이다. 문제풀이는 뭐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해됐지 요거? 이런 식이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가봐 일단. 자, 요거 it은 대명사야, 그지? 이게 뭔지 또 확인하긴 해야 될 거고, 그게 우리가 뭐 빈칸하도록 이끌어준대, 인도한대. 그럼 일단 저 it이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여기 이제 뭐 인용이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흐름 바뀐 느낌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한 문장 더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구문적으로, 뭐 또 내용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부분, 발췌를 해서 찾은 다음에 시도를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올라가면 되는 거. 하여간 뭐 그래서잖아?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지, 새로운 매체가 커멀롱 온다요? 올 때마다. 이건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인간이 뭐 소통하는 방식이라는데, 그 매체는 그 매체 안에 메시지를 묻어놨다는 게 숨겼다는 얘기니까 어쨌거나 이시 가리킨 거는 매체는 뉴 미디엄 됐죠? 여기까지? 미디엄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새로운 매체 메시지를 숨긴 그 매체가 우리가 뭘 하도록 하냐가 빈칸이었어. 했지? 그게 신매체라고 하자. 얘네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라는 거고 얘의 특징은 뭔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메시지가 뭔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태야. 이런 느낌이야 일단. 그 다음에 정보가 너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여기까지 주어지. 이 사람 말하기를 더 중요하대. 정보 자체보다. 그럼 인용을 통해서 얘기해서 여기가 중요한 얘기에서 정보 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TV는 예시겠지? 매체니까 가르쳐 준대. 너한테 세상이 빠르다 모르겠어.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서 찾은 거는 저거밖에 없거든? 정보의 도달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를 이끌어준다?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다. 일단 뭐 대충 뭔 얘기인지 대충 본 상태에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모르겠어. 자, every time 또 역시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또 올 때마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너가 그걸 사용하는 걸 시작할 때마다 신매체를 SNS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은데 it is like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한 거는 여기 이제 비유가 나왔으니까 요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거든. 네가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쓰는 것과 같아. 새로운 매체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에 특별한 색이나 렌즈가 있는 거고 그래? 새로운 뭔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각각의 일련의 고글, 네가 쓰는 고글은 네가 세상을, 사물을 다르게 보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로운 매체는 뭔가 새로운 종류의 고글이고 그 렌즈라고도 하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법이나 시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걔는 네가 그걸 통해서 뭔가 상황이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가 너한테 도달하는 방식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매체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매체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거잖아.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함, 뭐 이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식의 방식? 새로운 시각 좋다.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러면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근거는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역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요것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1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한대. 새로운 일련의 규칙을 통해서니까 괜찮은 것도 같대. 너무 괜찮은데 약간 의심하면서 일단 2번 가볼게. 우리가 새로운 매체로부터의 익숙해진 메시지를 무시한다. 매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걔 가지고 뭔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 메시지 자체는 뭐 숨어 있었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았었던 정보였거든. 다음 3번은 우리가 뭔가 꾸준한 초점을 유지하고 뭐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지. 그다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 해석한데 전통적인 렌즈가 아니지. 이건 기존 방식인 거거든. 이 새로운 방식이라면 그럼 4번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 렌즈 뭐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4번은 매력적인 게 나름 매력적인 거다. 5번은 뭐 매체를 즐겨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잖아. 답 내는 건 여기까지인데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이거 되게 좋아요, 소재가. 그래서 네가 이제 TV 예시가 나온 거야. TV 시청을 시작할 때 그 TV가 없었던 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이제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TV가 없었을 때는 뭘 가지고 세상에 관한 정보를 얻었겠어? TV 전에 독립신문 이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TV 전에 그거밖에 없잖아. 활자로 된 거, 신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니는 상상하기 어렵지? TV가 없다고? 이렇게 SNS가 있는 판이 되잖아.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야? 1910년 이럴 때 우리 나와서 문신립독 이거 있잖아. 독립신문 그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TV를 보기 시작했을 때 네가 그 특정 TV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그게 뭐가 됐든 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 너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TV 그 자체처럼 형성된, 그러니까 세상을 TV같이 바라본다는 얘기야. 이게 좀 추상적이게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매체가 나올 때는 메시지를 안에 숨겨놨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게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보려고 한 거거든. TV는 너한테 세상이 빠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TV가 있기 전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활자 글로써 세상의 정보를 인식했을 거고, 그럼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본 적은 있잖아. 직접 읽어봤던, 박물관에서 봤던. 그럼 글이니까 천천히 볼 거 아니냐? 근데 TV 같은 경우 어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뭐 2, 30초 써가지고 이랬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잖아. 빨리빨리 넘어가잖아.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쇼츠 같은 거는 더 빠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빨라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매체 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전달 내용과 상관이 없어. 그건 맞지? 겉모습이야, 표면이야, 겉모습. 이거에 관한 거다. 즉 세상은 거칠해야라고, 보이는 게 중요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도 TV에서 비롯된 거겠지. 글자만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거든.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하여간 얘는 정답은 저렇게 내는 거고, 하여간 새로운 매체는 그 안에 메시지는 숨어 있고 메시지 자체보다는 그 전달 방식 자체가 중요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걸로. 이해됐어? 이런 느낌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2번을 한번 또 해볼게. 그 2번 한번 해봐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서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앞에 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연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풀기 어려워요. 그냥 패스요. 여기로 바로 가면 돼. 이제 처음엔 저 라이프가 뭐 삶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한데 좀 읽어보다 보면 저기 생명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거든. 생명체야. 생명체는 얘네들이 이거라고 부르는 것이다고. 정확하게는 하게 이제 목적격 보니까 문법적으로 내신을 위해서 따져보긴 하지만 실제 뭐 모의고사 상황이라면 이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생명체는 이거다는 거죠. 쟤네가 저렇게 부른다는 게 좀 읽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하다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이 고차원 체계다 라고 했어. 시스템이란 말이 있긴 있네 여기. 그지? 고차원 체계인데 그건 걔네들의 팬시웨이, 뭔가 화려한 방법이래. 대디아라고 말하는 There's a lot, 많은 것이 있다, 벌어지느냐, going on.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생명체라는 거는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게 있는데 그걸 근사하게 고급스럽게 한 말이 하이 디멘셔널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 하여간 생명체는 뭔가 많이 벌어져.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세포 안에, 세포 하나 안에 더 넘버는 뭐뭐의 수지,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 다른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수는 엄청나대. 뭐 그렇구나. 일단 뭐 예시 같은 느낌인 거거든. 그러면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벌어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생명체 안에서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다. 뭐 괜찮은 것도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네?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긍부정 나누기는 좀 어렵잖아.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디스하고 대시 나오는데 요거는 강조구문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디스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불완전하고 대명사가 있으니까. 강조구문으로 일단 해석을 해봐. 저거는. 그래서 안 되면 저거 뭐 대명사하고 뭐 관계대명사처럼 하는 거거든. 일단 확률적으로 강조구문이 많으니까. 바로 제한된 수의 조직하고 신체 형태이다. 제한된 수의 리절트 프로는 이제 유래하는, 비롯하는, 여기서 여기 원인 결과잖아. 인간의 배아세포의 어떤 발달로부터. 그러면은 이게 요구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게 인간의 배아라는 게 대충 이 싱글셀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배아세포라는 거? 왜 수정할 때 왜 착상해가지고 배아세포 이런 거 생물을 요 정도는 배우잖아, 학교에서. 안 배우냐? 공통과학에서? 이렇게 인체 수정 착상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 아이고, 이거 세포예요, 중요한 거는. 단일세포.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상호작용 같은 게 겁나 수가 많다고 했거든? 이건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는 어때? 수가 제한된다고 했거든?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잖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은, 뭐, 그건 이 앞에 있는 인체 시스템 얘기하는 거 있지? 얘는, 오직, 안정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럴 때만. 그러니까 요럴 때만 안정이 되는 거래. 그러면 평상시에는 저렇지 않으면은 저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오직 작은 수의 집합적인 방식, 존재의 방식 또는 상태의 방식이 나타날 때만. 다른 건 몰라도 눈에 확 뜨는 게 있네. 작은 수, 많은 수, 작은 수. 그럼 작은 건 요거 해당되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저것만 갖다 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포 하나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개수는 엄청난데, 그렇다면 상호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안정되지 않을 거고, 안정되려면 뭔가 작은 수의 방식만 있어야 되고, 그게 제한된 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집중하면 돼. 작다, 크다, 작다, 뭐 제한됐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좀 바뀐다? A씨가 나왔으니까, 그렇고 해서 좀 더 가볼게. 이 시기에 생물학자 뭐 이 사람이 이러한 극적인 축소요, 결과의 축소를 커널라이제이션, 운하화라는 용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지시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극적인 축소라고 했다고. 그럼 축소가 있어요? 있어, 여기, 그지? 아까 이거는 많은 거고, 그지? 축소 잘 이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그지? 뭔가 처음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줄어든 거잖아. 많았다, 줄어들어서 축소라고 했구나. 괜찮은 거잖아? 운하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스위치, 뭔가 변환할 수가 있어. 작은 수의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작은 수의 어떤 잘 정의된 상태 내에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작은 거야.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없어. 랜덤한 상태에서는, 무작위 상태에서는. 인비트윈 되면 그 작은 수의 제한된 수 사이에 뭔가 무작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체가 안정되고 존재하려면은 뭔가 제한된 수 안에서만 변화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단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나갈 때 경우의 수가 적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rather, 오히려 as 뭐뭐처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또 비유가 된 거예요. 공처럼이다. 이런 거친 지형에 있는 공이 반드시 굴러야 하는 것처럼이야. 어느 쪽으로 그러냐면 바닥 쪽으로. 하나의 계곡 또 다른 계곡이라는 게
여기 이제 비유가 들어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지형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 어쨌거나 어디로 굴러가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긴 할 거 아니야,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할지라도 결과로 나오는 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저렇게 비유를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will see that 이해를 하게 될 텐데, 바라보게 될 텐데, 이게 또한 사실이다, 적용된다, 건강하고 질병에 있어서도. 무슨 얘기냐면 질병의 원인은 많을 수도 있어.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벗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되게 많았다가 결국은 되게 제한된 수로 좁혀지는 게 중요한 거야. 걔네들의 manifestation, 발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생리적이든 증상적인 수준이든 발현은 종종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게 제한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질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가 고차원 시스템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다는 거지만 하여간 걔가 존재하려면은 제한된 경우의 수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하나 더 받을 것 같아. 4번 한번 해봐. 4번. 4번도 순서인데 여기도 근거가 없어서 좀 전에 방식처럼 해보면 돼. 자, 이거는 제시문 한복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sleep, 수면은 명백히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다 라고 해서 수면 휴식 이상 뭐가 있나 이거잖아. 하나 가지 이제 호기심 넘치는 사실은 뭐냐면 동물인데 hibernating, 동면하는 동물은 또한 수면의 기간을 가진다. 그러면은 뭐야? 동면하고 수면하고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 동면 안에 수면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동면하는 애가 수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잖아. 대부분 우리한테. 몰랐던 거거든? 그런데, 뭐, 그건 바뀌었으니까. 동면하고 수면은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막 나오잖아? 애로 전혀. 적어도 이렇게 뭐 신경학적이고 뭐 대사적인 관점에서는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동면과 수면이 다르다라는 거지. 아이고, 수면이지. 다르다가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었게 여태까지는. 동면하고 수면이 다르대. 그래서 놀랍다고 하는 거 아니야? 몰랐잖아, 사실. 알았으면 뭐 이쪽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동면은 이제 무엇과 더 같냐면은 being energized. 마취하고 비슷하대. 그럼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면은 마취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건데, 그래서 순접이야. 요건 아직 안 나온 거야. 그 대상자가 unconscious, 무의식이야. 의식이 없어. 하지만 실제로 수면하고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동면은 마취 상태하고 비슷하고 얘가 의식은 없는 상태야. 이런 상태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뭐 1학기 때 우리 뭐 지각이탈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 수면은 지각이탈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뭐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간 뭐 그래서 동면하는 동물은 몇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매일 기존의 수면을. 그러니까 이게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수면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보다 큰 무의식 내, 즉 동면의 무의식 안에서도 잠도 좀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여기까지는 그럼 잘 이어지는 거네. 동면 얘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았지? 이게 그냥 뭐 잘 이어지는 거야. 끊겼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단서가 또 될 수 있는 게 나오잖아. further surprise야, further. 더 추가적인 놀라움이라는 게 이게 이제 첨가나 부연이 되는 거잖아. 이게 게다가 같은 거, 올소 같은 거, 올소. 또 두 번째 놀라운 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움, 두 번째 놀라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재가 하나 확실히 바뀌긴 했어. 그럼 적어도 답은 4, 5번 중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흐름 바꾼 거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그치? 물론 이제 저기 3번도 되려면 될 수 있겠다. 뭐 하여간. 두 번째 놀라움은 뭐냐면 곰이 가장 유명한 이제 겨울 잠자는 동면한다고 알려져 있잖아. 얘는 실제로 동면하지 않는다야. 그러나 이것도 놀라운 거네. 곰은 동면하지 않아. 하여간 여기까지는 뭐 흐름상 다 잘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by this definition, 지시사 사용하는 거지. 이런 정의에 따르면 곰은 동면하지 않는다. 여기만 딱 보더라도, 자, 그럼 이거 앞에는 반드시 정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는 뭐냐면, 곰이 동면하지 않는다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곰이 동면하지 않는다 또 나왔잖아 같은 거. 그러면 직접 문장에 정의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보면은 진짜 동면 하이버네이션은 되게 깊은 무의식을 수반을 하고, 그리고 극적인 감소, 체온의 감소야. 아, 이게 지금 체온 얘기가 나왔다. 진짜 동면은 체온이 떨어져.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곰은 동면하지 않아. 왜냐면 걔는 체온이, 그치? stay near, normal. 거의 정상인데 여기서는 극적인 감소라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뭐 체온 느낌만 좀 가고 요 this definition만 활용하면 되긴 하겠지. 그치? 그래 걔네들은 쉽게 잠에서 깨니까 동면 상태가 아니다. 그럼 뭔데 얘네는? 걔네들의 겨울잠은 보다 정확할 거래. 불리는 게 어떤 상태냐면 휴면 상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이런 느낌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이거 아까 또 저번 타임에 드리고 모르던데, 이거 화씨라는 개념 알지? 개념 정도만 알면 돼. 32하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화씨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걸 쓴단 말이야. 우리는 저기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는 이렇게 C를 쓰잖아. 이건 셀시어스란 말이지. 사람 이름이야. 파렌하이트도 온도 체계를 만든. 그래서 32도씨 화씨인데, 화씨는 얘에 비해서 숫자가 좀 더 높잖아. 정확히 몇 도가 높은지 모르겠어. 한 20, 30 높아. 그래서 우리 인체 정상 체온이 화씨로 치면 70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32도 화씨라는 건 거의 체온이 0도에 가까운 걸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극적인 체온의 감소, 동면이라는 거는 거의 그 죽은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네. 근데 곰은 따뜻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문법을 잠깐 가봤다가 시간이 남는 대로 앞에 한두 개 정도 더 볼 수 있도록 할게. 문법을 먼저 가봐. 그러니까 뭐 이게 문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동사냐 준동사냐랑 그 다음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치? 거의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잖아. 그럼 사실 뭐 이게 별건 아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기본적인 속성만 가지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관계사를 가지고 밑줄로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아니야? 앞에 선행사를 확인해라. 선행사. 그지? 근데 이 선행사를 확인하는 거는 요 뒷부분에 해석을 해야 되잖아. 대단한 해석은 아니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물이 할 수 있는 거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이제 뭘 보는 거야? 구조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완전한 구조냐, 관계부사 쓸 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구조냐, 뭐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완전한 구조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글자 수가 작아도 뭐 work 같은 뭐 자동사 같은 경우는 두 단어로도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고, 주어하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도 완전한 구조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뭐 BPP 같은 수동태 있잖아. 이것도 완전한 구조고. 아니 당연히 주어, 동사, 명사, 목적어, 삼형식은 너무나 잘하는 완전한 구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저 정도만 좀 구분하고 있으면 문제 자체로 연습을 해야 돼. 얘는 그냥 개념만 가지고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풀 수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다요. 이거 복잡하진 않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여기가 뭐 대를 딱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위치를 딱 주고 맞냐 틀리냐 하면은 선행사 보니까 3을 일단 괜찮은 것 같고 불완전한 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저번에 동사 준동사 따질 때도 했었지만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 즉 문장을 두 개를 끌 수 있다는 거잖아. 즉 문장 두 개라는 거는 동사 한 번, 동사 두 번. 그치?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다 배웠단 말이야. 여기를 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해석은 될지 몰라도 문장 두 개인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뭐 여기다 and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and, she를 합친 게 관계대명사 후가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구조에서 완전 불완전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잖아. 중학교 때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 후 해놓고 여기다 she도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걸 없애야 되는 거야. 이거 대신에 이걸 쓴 거니까. 그 목적어 자리 특히 많이 쓰잖아. 목적어 채워넣는 거야.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즉 여기를 I read it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잖아. 이걸 지우고 들어간 게 이거니까. 이거 중학교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기본 개념 다질 때. 이건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시험 지문도 공부를 할 때 내용적인 거를 보면서 문법 분석은 본인이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출제만 해주는 거 아니야?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읽을 때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 얘기란 말이야. 빠진 거를 자꾸 표시를 해주면서 봐야 불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를 각인할 수 있단 말이지. 좀 습관적으로 저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제 자체만으로 볼 때는 명사가 아니니까 되게 완전한 구조가 올 텐데 이렇게 이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냈을 때는 완전한 구조라고 보기 좀 애매하거든? 커피? 아, 목적어 자리였구나. 이렇게 가져다 썼구나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명사로 빼면은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거나 있는데 일단 후주 소유격은 제 자체가 명사가 아니니까 뒤에 구조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긴 하겠다고. 그치? 쟤는 후주 자체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구조파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요거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졌어요. 목적어 빠졌어요. 목적격 관계대 생략할 수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중복해서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건 사실 또 이게 좀 애매하다. 이거 대시라고 쓰니까. 왜 대시 그 집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걸 이시라고 딱 했어야 더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 이시라고 하면은 또 맞는 거구나. 그러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좀 안 되지. 이걸 차라리 위치라고 썼어야지. 그치?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틀리는 거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여기도 목적어 뭐 그대로 놓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봐라.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으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대신 쓴 거니까 뭐 이거고 목적어가 빠진 거고. 이건 어렵진 않았잖아.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당연히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문장이 또 있는데 셀록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 해야 되겠지. 얘를 두 개 같이 쓸 수 있나?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지. 이거 갑자기 어메이지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내라이 바로 이거 해야 되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요거가 이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아까 여기서 해석을 해서 선행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그거거든. 근데 이 해석이 대단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후가 있으면 라이브러리 사물인데 괜찮나? 하고 왜냐면 앞에 사람도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한 거야 항상. 반드시 앞에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공부하고 있다잖아. 도서관이 사람일 거 아니야. 여기만 보면은 어렵지 않게 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이것도 시내에 위치한 거는 당연히 도서관이겠지. 인간이 시내에 위치했다고 하진 않잖아. 그지? 요런 느낌이라 밑에를 또 해보면 돼. 두 개만 해봐 일단. 자, 한번 같이 볼게. 이것도 이제 뒤에를 보면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운 게 우주야, 별이야, 별이잖아. 그래서 뭐 that R 하면 되지. which R이나.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who don't study 또는 뭐 that don't study가 되겠지. who로 쓴 게 맞겠지. 그러니까 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문제는 뭐냐면 is that 이거는 이거잖아. 과목. 찾을 수 없다. That interest, S가 있어야지 그들을 흥미를 주는 과목을 찾을 수 없다는 거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범선은 일단 가.
콤마 관계대명사. 이게 뭐 사실 콤마 관계대명사라는 게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해석할 때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두 개로 분리된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 즉 이렇게 여기 예문 자체로 보면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절은 얘가 수식어 형용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문장이 하나인 거야. 해석도 뭔가 프로 축구 선수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아들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게 축구 선수 되고 싶은 아들 하나 있고 또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반드시 분리를 해줘야 돼. 문장 두 개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얘는 아들이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어. 외아들인데 그리고 걔가 축구 선수 되고 싶은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는 거야. 여기는 뭐 괄호를 줬지만 and, he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순접이면 and고 역접이면 but이고 뭐 이유면 because고 뭐라도 쓸 수 있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라고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한정한다고 하거든. 특정한 이제 이 명사를 한정하는 거가 무슨 한정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북하면 불특정한 책 뭐라도 되는데 뭐 언더데스크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책상 위에 있는 책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정한다고 하거든. 그럼 고유명사는 원래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콤마가 찍힌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해석도 미시시피 강은 뭐 걔는 몇 개의 주를 가로질러서 흐르는데 그런데 걔가 뭐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걸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여간 문장 두 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벌이 꽃가루 바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끝. 그런데 그건 되게 필수적이다. 식물의 번식에 꽃가루 바지 얘기하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콤마 관계사절에서 이 위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앞에 요것만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앞에 특정 부분만 될 수도 있다. 그거나 좀 기억을 해줘야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 특정 부분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고. 다 이수로 받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런 거 뭐 관객이 그 퍼포머 뭐 공연하는 사람한테서 뭐 찬사를 보냈는데 마블 그런데 걔가 실패한 거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역접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문장을 쪼개서 두 개라고 인식하면 된다는 거. 문제풀이 할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콤마가 있다고 해도 어쩌고 문장이 두 개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뭐 and를 쓰던 아니면 얘를 관계대명사를 바꾸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강 외우는 거 콤마 관계사에서 못 쓰는 게 that하고 what이잖아. 총력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요. 선행사가 얘가 아닌 거지. 즉 이때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나 이렇게 투부정사 어구를 가리키면 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는 요거잖아. 복수냐 단수냐. 요런 건 요거 물어보기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뭐 유대감을 만드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연결을 심화시킨다. 깊게 만든다는 게 이야기 공유하는 것 얘기하는 거라고. 뭐 이런 느낌이요. 앞에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들어본 적 있을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형태가 반드시 콤마 다음에 요 부분에 여기를 물어볼 거야. 이렇게 댐.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 해석은 잘 되는데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댐이라고 쓰면 문장이 두 개잖아.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and를 쓰면요? 되지! 이렇게 쉼표하고 and 하면 괜찮은 거지. 즉 얘랑 얘를 합친 게 위치란 말이지. 그지? 얘는 그래서 정해져 있어 형태가 이렇게. 콤마 한 다음에 뭐 all of which, most of which, many of which, some of which 이딴 얘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념만 있는 상태라 뒤에 엑설사이즈를 그냥 가볼게. 여기서 몇 개만 해볼게. 한 두 개만 해보자. 자,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 4번하고 6번을 해봐. 4번, 6번. 다 했잖아. 뭐 봐봐 일단. 4번은 맞는 거지?
너는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졌고 많은 고층 건물들은 100m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요 댐은 요거 얘기하는 거 스카이스크래퍼. 이거 맞는 거예요, 쌤? 왜 당연히 여기 엔드가 있잖아. 얘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요. 엔드 매니 오브 댐 하거나 요 콤마가 있으니까 매니 오브 위치 하거나. 그지? 둘 다 가능한 거. 즉 엔드하고 댐 역할을 위치가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틀리는 방법은 뭐야? 엔드가 빠지면 틀린 거 매니 오브 댐 하면. 해석은 잘 돼. 어쨌거나 이게 없어도. 오케이? 그러면은 6번이 틀린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거는 앞에가 브라더스니까 사람이니까 whom 돼야 되고 어쨌거나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 없거든. 아니면 콤마 다음에 무슨 뭐 what이나 that은 못 쓴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티파니는 두 명의 브라더가 있고 and both of them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근데 이거 없으니까 both of whom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